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세션은 엔터티에 타 엔터티를 연결해보자입니다. 엔터티와 엔터티를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데이터 간의 다양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단위 정보가 아닌 여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되죠. 릴레이션은 엔터티 간의 1대1, 1대 n의 다양한 관계 구조를 정의하여 리스트 화면에 나타내주는 모듈로 폼의 커스텀 릴레이션 아톰에서 사용됩니다. 릴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뿐만 아니라 릴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아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손쉽게 릴레이션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릴레이션 매니저는 엔터티 간의 관계를 쉽게 연결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변경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릴레이션 매니저는 기본 정보부터 테이블, 항목, 설정 화면까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구성됩니다. 릴레이션은 추가와 연결 두 가지 방식의 데이터 모델로 유형을 선택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형은 엔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릴레이션 테이블을 생성하여 1대1 관계 정보를 생성합니다. 주로 마스터 엔터티에 부가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되며 행 추가, 삭제 시 폼이 저장될 때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하여 저장됩니다. 연결 유형은 엔터티 간의 관계를 참조키를 이용해 엔드엔 관계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티켓 간의 연관 정보를 설정할 때 사용되며 하나의 티켓에 여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때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팝업 리스트로 띄어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연결 해제 시 바로 저장 트랜잭션 로직이 실행됩니다. 연결된 데이터를 수정할 경우 폼이 저장될 때 저장 로직이 실행됩니다. 릴레이션 저장 방식은 API 저장 방식과 SQL 저장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PI 저장 방식에서는 릴레이션 데이터 값을 저장할 때 관계된 엔터티의 API가 호출되어 저장이 수행됩니다. 패키지 고유의 저장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등록일과 수정일 등의 정보 컬럼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죠. SQL 저장 방식은 전달받은 릴레이션 데이터 값을 저장할 때 작성된 SQL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쿼리는 DML 구조로 추가, 삭제, 수정, 세 가지 형태로 나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은 폼의 커스텀 릴레이션 아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아이디 입력란에 릴레이션 아이디를 설정한 후 편집, 추가, 연결, 삭제, 에셋 다운로드 및 업로드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릴레이션을 생성해 볼게요. 릴레이션 생성은 추가 유형의 API 저장 방식과 연결 유형의 SQL 저장 방식 두 가지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매니저 포털 화면에서 릴레이션 위자드 메뉴를 검색해 볼게요. 버전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릴레이션 위자드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관리 메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장된 관계 목록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로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릴레이션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릴레이션 관계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1대1 관계 정보를 저장하는 추가 유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추가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션 기본 정보 화면에서 릴레이션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네이밍 룰에 따라 릴레이션의 약자인 RLT와 엔터티를 조합해 RLT EDU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네이밍 룰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아이디 앞에 릴레이션 약자인 RLT와 엔터티 이름을 포함하면 해당 릴레이션이 어떤 엔터티에서 사용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은 EDU 솔루션 학습관리 릴레이션 API로 정의하고 사용할 예정이므로 사용 여부는 예로 선택한 후 소스 엔터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소스 엔터티는 해당 릴레이션을 사용할 엔터티를 지정하는 곳으로 폼 디자이너에서 릴레이션을 사용할 경우 소스 엔터티는 해당 폼의 엔터티로 고정됩니다. 우리는 솔루션 학습 프로세스에서
작업자를 추가하는 용도로 릴레이션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edu 솔루션 학습 엔터티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단계인 테이블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는 관계 정보를 담을 엔터티를 지정하는 곳으로 이진 콘솔 화면에서 엔터티를 생성하는 과정과 동일한 역할로 여기서는 릴레이션 유형의 엔터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릴레이션 엔터티가 존재한다면 신규로 생성할 필요 없이 기존 엔터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학습 릴레이션 엔터티를 신규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솔루션 학습 엔터티 EDU와 릴레이션의 조합으로 EDUR로 엔터티 아이디를 정의하고 이름은 솔루션 학습 관리 릴레이션 API로 입력하겠습니다. 릴레이션도 워크플로우와 마찬가지로 테이블 프리픽스를 ESO, 약어를 사용하므로 마스터 테이블은 ESO, EDUR로 작성하고 프리픽스는 엔터티 아이디와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입력을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필드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엔터티 필드 기준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필드 정보를 기반으로 조회 리스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상단에 키 컬럼과 소스 키 컬럼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 두 필드를 통해 관계 정보를 연결하게 됩니다. 작업자 정보를 담을 필드를 신규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EDUR Work EMP ID 작업자 필드, EDUR Work DPT ID 작업자 부서 필드, EDUR Work DT 작업일 필드 총 3개의 필드를 추가해 볼게요. 추가한 컬럼에 저장될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선택한 값, 즉 필드에 저장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필드 값, 이진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예약어,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입력값, 총 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여부를 체크하면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지며 등록 및 수정은 각각 필수 항목이 체크된 경우에만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모두 필드 값으로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릴레이션 아톰을 위한 부가정보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 유형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에 관한 설정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 로우 한 줄이 추가되도록 행으로 선택하고 기본으로 행 한 줄이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릴레이션 화면에서 전달받을 파라미터 변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릴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일괄로 업로드할 경우 엑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하였으니 저장을 하겠습니다. 목록에서 방금 만든 릴레이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만든 엔터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에 설정된 DM의 설정을 기반으로 설정 탭에서 자동 생성된 조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진 콘솔 화면으로 들어가 엔터티 관리 탭에서 EDUR을 검색해 볼게요. 릴레이션 매니저를 통해 만든 엔터티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UR 엔터티 항목으로 들어가 신규로 생성한 필드들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작업자 부서는 엔터티 레퍼런스 유형으로 024 부서 엔터티로 연결하고 작업일은 데이트 8자리 유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작업자도 엔터티 레퍼런스 유형으로 025 직원, 즉 사용자 엔터티로 선택합니다. 릴레이션 항목을 모두 수정하였으니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엔터티 리로드를 진행 후 릴레이션을 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edu 솔루션 학습 등록 폼으로 들어가 그룹과 셋을 하나 추가하고 라벨 명칭을 그룹은 작업자, 셋은 추가 API로 정의하겠습니다. 릴레이션은 다른 엔터티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므로 필드 하나에 정보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단에 커스텀 필드를 추가해 설정하겠습니다. 커스텀 필드 아톰의 라벨은 삭제하고 릴레이션 아톰인 커스텀 릴레이션으로 선택합니다. 방금 만든 릴레이션 아이디 RLT EDU를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받을 예정이므로 편집 모드는 선택하고 추가 유형의 릴레이션이므로 추가와 삭제를 체크합니다. 저장 후 폼 화면을 확인하면 작업자 그룹의 릴레이션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 각 항목들도 폼에 있는 아톰처럼 U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항목들을 각 포맷에 맞게 저장되도록 UI를 변경해 볼게요. 릴레이션 아톰 상단에 리스트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리스트 매니저가 열립니다. 릴레이션을 만들 때 자동 생성된 조회 리스트가 바로 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컬럼 탭에서 작업자부터 아톰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작업자 아톰은 사용자 엔터티가 조회될 수 있도록 엔터티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작업자 부서는 부서 엔터티를 선택할 수 있도록 ent.select 아톰을 선택한 뒤 아톰 설정에서 부서 엔터티 024를 지정합니다. 작업일은 데이트 DT로 설정하겠습니다. 엔터티 항목이 14자리가 아닌 8자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톰도 포맷에 맞게 8자리 아톰을 선택합니다. 릴레이션에는 다양한 아톰이 있으므로 물음표 버튼을 눌러 아톰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 후 저장을 한 뒤 확인해보면 각 항목의 UI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에서는 이벤트 설정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작업자를 선택했을 때 작업자 부서가 자동 세팅되도록 이벤트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작업자 부서 필드의 편집 모드를 해제하여 읽기 모드로 변경합니다. 변경 후 저장을 하면 작업자 부서가 읽기 모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을 하기 위해 릴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PI 함수들이 도큐먼트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fnset current row value 함수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 함수는 선택된 행에서 필드 값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작업자를 선택할 때마다 작업자 부서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기 위해 작업자 컬럼에서 변경 이벤트에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명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fnset empinfo로 정의해 사용자 정보를 세팅하는 함수라는 의미를 담아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에는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줄이 생성되는데 이 한 줄은 로우 객체로 우리가 설정한 필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우를 인자값으로 받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로직은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입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경 이벤트에 대한 함수를 초기 스크립트에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에 있는 초기 스크립트를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스크립트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getBiz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작업자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보내고 SQL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JS 형태로 받아 화면에 보여주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QL 위자드 메뉴로 들어가 URL10 Python Detail Used라는 SQL 아이디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SQL은 사용자 정보를 상세 조회하는 쿼리로 EMP ID 값의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 정보가 조회됩니다. 우리가 작업자 부서 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므로 EMP DPT ID 필드의 값을 가져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HTML 돔에 DPT ID와 DPT 네임을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작업자를 선택할 때마다 작업자 부서가 자동 변경 및 세팅됩니다.
또한 작업자 부서를 삭제할 경우 작업자 부서도 함께 삭제되도록 S 구문에서 공배 처리를 하는 예외 처리 스크립트도 함께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이진 플랫폼에서는 스크립트를 통해 원하는 로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진 6.6 버전부터는 로그인 사용자 권한 등급에 따라 보안 데이터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권한 레벨에 따라 보안 등급 데이터가 마스킹 처리가 되며 보안 등급 데이터에는 직원 및 부서 정보가 포함되고 있죠. 방금 확인한 사용자 정보 상세조의 SQL에 get masking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urrent us 레벨 값을 1로 설정하면 마스킹 처리가 되지만 3으로 설정할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current us 레벨 값을 3으로 설정하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때 정보가 조회되도록 스크립트의 사용자 계정 아이디와 함께 current us 레벨 값을 3으로 보내는 로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등록 폼 화면에서 작업자를 추가하면 작업자 부서가 자동 세팅되며 삭제 시 부서도 자동 삭제됩니다. 등록 후 다른 단계의 프로세스 화면에서도 작업자 릴레이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추가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조 폼으로 들어가 등록 폼과 마찬가지로 그룹과 셋을 추가하고 그룹의 라벨은 작업자, 셋의 라벨은 추가 API로 작성하겠습니다. 커스텀 필드에서 라벨은 삭제하고 릴레이션 아톰을 설정한 뒤 아이디는 LLT EDU를 입력합니다. 참조 폼은 읽기 모드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모든 속성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등록 폼 위치와 동일하게 작업자 그룹을 기본 정보 아래 가져다 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참조 폼을 만들었으니 각 타스크 폼에 참조 폼에서 만든 릴레이션 그룹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EDU 솔루션 학습 관리 워크플로우의 접수 타스크에 있는 접수 폼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 정보 아래 그룹과 셋을 하나 추가하고 명칭을 동일하게 작성 뒤 셋의 유형을 래퍼 셋으로 선택하여 참조 폼을 불러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읽기 모드를 선택 후 기본 정보 아래 가져다 놓은 뒤 저장 후 미리 보기로 확인하면 읽기 모드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진행해 볼까요? 이진 사용자 포털 화면에서 솔루션 학습 등록 메뉴로 들어가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작업자도 등록해 볼게요. 모두 입력을 완료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 현황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현재 처리 화면에 티켓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등록 시 오토 어사인 기능을 통해 SR 접수자에게 자동 할당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SR 접수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리 현황에 접수 단계 티켓을 클릭하면 방금 등록한 작업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EDU 엔터티 테이블이 아닌 EDUR 엔터티 테이블에 저장되며 연결키는 EDU ID로 마스터 엔터티 ID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1대1 관계 정보를 사용할 때는 릴레이션 추가 유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연결 유형의 릴레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진 매니저 포털 화면에서 릴레이션 위자드 메뉴를 검색한 뒤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결 유형은 엔터티 간의 관계를 참조키를 이용하여 티켓 간의 연관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릴레이션의 기본 정보 화면에서 릴레이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API 저장 방식이 아닌 SQL 저장 방식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므로 아이디는 RLT EDU 네이밍을 뒤에 SQL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름은 EDU 솔루션 학습 관리 릴레이션 SQL로 입력하고
소스 엔터티는 해당 릴레이션을 사용할 엔터티로 edu 솔루션 학습 선택합니다. 타겟 엔터티는 연결 리스트에서 조회할 엔터티로 025 엔터티로 지정하여 사용자를 조회해 볼게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단계인 테이블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릴레이션 엔터티를 신규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엔터티 아이디는 솔루션 학습 엔터티 edu와 릴레이션 SQL 방식 조합으로 edurS라는 엔터티 아이디를 정의하고 이름은 솔루션 학습 관리 릴레이션 SQL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스터 테이블은 ESO_EDURS로 하고 프리픽스는 엔터티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입력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유형과 마찬가지로 항목 3개를 신규로 추가해 볼게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EDURS Work EMP-ID 작업자 필드, EDURS Work DPT-ID 작업자 부서 필드, EDURS Work DT 작업일 필드 추가하고 DML 설정에 끌어다 놓은 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설정 부분에서 추가 유형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팝업 리스트로 띄어 연결할 예정이므로 기본행 사용은 아니오로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목록에서 방금 만든 릴레이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설정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유형과 달리 이번에는 조회 리스트뿐만 아니라 연결 리스트까지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 콘솔 화면의 엔터티 관리 탭에서 EDURS를 검색하여 추가한 항목들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작업자 부서는 엔터티 레퍼런스 유형으로 024 부서 엔터티와 연결하고 작업일은 데이트 8자리 유형으로 설정합니다. 작업자는 엔터티 레퍼런스 유형으로 025 직원, 즉 사용자 엔터티와 연결합니다. 엔터티 항목을 수정한 후 엔터티 리로드를 하고 폼 화면에 릴레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edu 솔루션 학습 등록 폼으로 들어가 작업자 그룹 아래에 셋을 하나 추가합니다. 라벨 명칭은 연결 SQL로 정의하고 커스텀 필드를 추가하여 라벨을 제거한 뒤 릴레이션 아톰인 커스텀 릴레이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릴레이션 아이디는 RLT, EDU, SQL로 입력하고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 편집 모드를 체크합니다. 이번엔 연결 유형이므로 연결과 삭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폼 화면을 확인하면 작업자 그룹에 연결 릴레이션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 조회 리스트로 들어가 리스트 컬럼 탭에서 릴레이션 아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작업자 아톰은 사용자 엔터티가 조회될 수 있도록 엔터티 인플로이로 설정을 하고 작업자 부서는 부서 엔터티를 선택할 수 있도록 ent.select 아톰을 선택한 후 아톰 설정에서 부서 엔터티 024를 지정합니다. 작업일은 데이트 DT로 설정합니다. 엔터티 항목에서 8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톰도 8자리 포맷에 맞게 선택합니다. 저장 후 확인해보면 아톰이 모두 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추가 유형에서 작업자를 선택할 때 작업자 부서가 자동으로 세팅되도록 스크립트로 설정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타겟 아이디, 즉 사용자 계정 아이디를 연결할 때 작업자와 작업자 부서가 자동으로 세팅되도록 쿼리를 사용하여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타겟 아이디, 작업자, 작업자 부서 3개의 필드는 편집 모드를 해제하면 작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필드는 모두 읽기 모드로 변경됩니다. 계정 추가 시 타겟 아이디는 잘 나오지만 작업자와 작업자 부서는 자동으로 세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SQL 구문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릴레이션을 SQL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매핑 변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릴레이션 예약어인 키와 릴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 플랫폼에서는 폼을 저장할 때 티켓 아이디가 키라는 예약어에 담겨 저장됩니다. 그런데 릴레이션도 하나의 엔터티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의 한 행이 키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키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다 보니 혼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에서는 한 행을 키로, 소스 엔터티, 즉 티켓 아이디를 릴키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유형 릴레이션에서는 소스 엔터티 외에도 타겟 엔터티를 지정하였는데요. 이 타겟 엔터티를 연결하기 위해 연결 리스트에서 타겟 키로 저장할 컬럼을 키라는 알리아스로 설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설정한 화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연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 엔터티 테이블이 조회되고 사용자 아이디가 타겟 엔터티로 지정됩니다. 쿼리 DML 구문으로 변경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QL을 작성하기 위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여 릴레이션 매니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개발자 모드 버튼을 클릭하여 관계 저장 유형을 SQL로 변경하면 화면에 링크, 언링크, 어플라이 설정 탭 3개가 나타납니다. 링크 설정은 연결 또는 저장 시 실행되는 DML 구문으로 일반적으로 인서트 문이 사용됩니다. 링크 DML을 작성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할 피드들이 있는데 설명드린 키와 릴키에 대한 연결 피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티 프리피스 뒤에 ID, src ID, 타겟 ID 세 가지 필드가 필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작업자, 작업자 부서, 작업일 세 가지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필드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링크 DML 필수 필드와 항목 필드 3개를 포함한 인서트 구문을 작성하겠습니다. 강의 교재에 있는 링크 DML 구문을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총 6개의 필드에 대한 밸류 값을 설정할 때 파라미터로 받을 값들은 물음표로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밸류 값에 모두 물음표를 사용하고 아규먼트에는 JS 형태로 콜스키에 받을 인자값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키와 릴키는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신규로 생성이 필요한 경우 샵을 붙이면 이진 플랫폼에서는 아이디를 자동으로 신규 생성해 줍니다. 따라서 인서트 구문에서는 샵을 붙여 사용하지만 딜리트 및 업데이트 구문에서는 저장된 값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때문에 샵을 붙이지 않는 것이죠. EDURS ID 필드는 릴레이션 로우 키로 샵 키를 사용하고 EDURS src ID 필드는 소스 엔터티 키로 샵 릴 키를 사용합니다. EDURS TGT ID 필드는 타겟 엔터티 키로 키를 설정하며 EDURS 워크 EMP ID 작업자 필드는 사용자 엔터티의 EMP ID를 키 알리아스로 설정하여 키를 사용합니다. EDURS 워크 DPT ID 작업자 부서 필드는 사용자 계정 아이디를 받아 부서를 조회하는 서브 쿼리를 활용하므로 사용자 계정 아이디를 전달받기 위해 EMP ID, 즉 키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EDURS 워크 DT 작업일 필드는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기본값을 현재 날짜로 표시하기 위해 현재 날짜를 가져오는 예약어 샵CurrentDT를 사용했습니다. require은 필수값으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해 줍니다. 강의 교재에 있는 아규먼트를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링크 설정 탭은 삭제 시 실행되는 DML 구문을 설정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딜리트 문이 사용됩니다. 강의 교재에 있는 언링크 DML 구문을 복사하여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구문은 릴레이션의 한 행을 삭제하는 구문이며 아규먼트는 키, 예약어로 파라미터를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어플라이 설정은 수정 시 실행되는 DML 구문으로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문을 사용합니다. 릴레이션에서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작업일을 수정하기 위해 강의 교재에 있는 apply DML 구문을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아규먼트 부분은 작업일 필드, EDRS 워크 DT와 릴레이션 한 행의 키를 설정하고 필수로 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릴레이션 리로드를 진행합니다. 등록 폼 화면에서 작업자를 연결해 볼게요. 타겟 아이디에 사용자 계정이 입력되고 작업자 부서가 자동 세팅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마스터 엔터티에 타 엔터티를 연결하는 릴레이션 모듈까지 학습하며 이진 시작하기 세션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진 시작하기 총 9개의 섹션은 이진 플랫폼을 처음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낯설었던 용어와 모듈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쌓이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발전해 나아갈 STG의 이진 플랫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